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 북스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같이 있고 싶다가도 혼자 있고 싶어 라는 책이고요. 저자는 정어리라는 필명을 쓰는 심정우 작가님이 지으셨고 출판사는 동양북스입니다. 이 책의 부제는 인간관계 때문에 손해보는 당신을 위한 사회생활 수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책은 좀 내향적인 성격을 가진 저자가 자신의 경험과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생활을 10년 가까이 하면서 회사 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들 이제 그런 것들을 쭉 써놓은 책이고요. 그 프롤로그에 보면은 소단원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향인을 위한 응원가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내향 지향성을 가진 저자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제 느낀 그 어려움과 이제 그런 부분들을 쭉 정리를 하면서 그렇게 써놨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라고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책의 스탠스는 MBTI 테스트가 요즘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I로 시작하는 성격 유형을 가진 분들을 위한 책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 사회는 기본적으로 조금 외향적인 사람을 선호하고 어릴 때부터 좀 외향적이 되기를 어떻게 보면 강요받는 사회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는데 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애가 너무 내성적이라 걱정이에요. 이제 이런 걱정들을 어릴 때 하잖아요, 부모님들이. 근데 반대로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애가 너무 부침성이 좋아서 걱정이에요.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내향인들은 조금 성격을 비관하거나 자학해 본 경험들이 아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회생활에는 사실 외향형이 좀 유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조금 손해일 수는 있지만 내향적인 성격은 또 그 반대적인 장점들이 훨씬 더 많고 좋은 부분이 많다. 게다가 내향 지향성을 가진 사람들이 소수자도 아니다. 심지어 절반 이상이 내향성이다 라고 돼 있어요. 책에도 나오는 내용인데 통계학적으로 보면은 그 미국 사회 서양적인 사회가 조금 더 외향적인 것들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죠. 요즘에는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기는 해요. 예전에는 동양적인 정서는 조금 겸손하고 안으로 스스로 내면에서 돌을 닦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명상이라든지. 근데 반면에 훨씬 더 외향적으로 보이는 서양 사회 대표적인 국가 미국에서도 그 조사를 해보면 MBTI 같은 성격상으로 I타입을 갖는 사람이 47%에서 55%. 그러니까 최소 절반에서 절반 이상이 된다라고 하네요. 근데 이 책에 따르면 왜 세상은 외향형 인간들만의 세상처럼 보이는가라고 하면 내향형 I타입들은 들어주기 때문이다. 항상 우리 의견을 먼저 주장하기보다는 들어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성향상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나서지 않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지. 우리가 소수자가 아니니까 당당하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MBTI를 요즘에는 간이든 정식이든 안 해보신 분들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그 대중적이고 또 많이들 유행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트렌드를 탄 것 같기도 하고. 네, 한데 아무래도 이 타입들이 굉장히 외향적이고 더 사교적이고 사회성이 좀 높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유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죠. 사회생활에서. 네, 그런 반면에 이제 이 책의 저자가 하는 얘기가 내향성을 가진 내향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내향인들의 장점은 또 집중력이 좋고 뭔가 지적인 그 작업에 더 유리하고 집중력도 좋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장점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같은 사회에서 다들 자기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걸 들어줄 수 있는 또 장점이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사회생활에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스킬에 대한 것들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부제도 그렇고 이제 그런 거죠. 내향인이라고 자기 성격에 대해서 비관적이 되거나 자책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 장점을 잘 살리고 사회생활에서 손해보지 말자. 오히려 이제 외향성인 사람들이 막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서 얻어갈 수 있는 보상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놓치지 말고 우리도 이렇게 기술적으로 잘 접근해서 손해보지 말고 삽시다. 이제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MBTI I타입들을 위한 응원가이자 지원서라고 볼 수 있겠네요. 뭔가 기술적인 우리가 손해보지 맙시다. 이제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외향인하고 내향인하고를 저자가 말하기로는 이게 노력해서 되는 거는 100% 되는 일은 아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렇지 않은 스타일인데 내 성격이 외향인 코스프레를 하려고 너무 노력하다 보면 오히려 힘들 수 있다. 심리학적인 그 증상 중에 마스크 증후군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이 있죠. 사회생활을 할 때 자기 생각이나 감정과는 다르게 항상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거죠. 항상 긍정적이고 항상 웃는 얼굴로 좋게만 하고 있으니까 그 자기 신체 마음하고 밖으로 표현하는 게 괴리가 생기다 보니까 그런 데서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거랑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 성격이나 이런 것들은 좀 더 안으로 집중하고 신중하고 이성적이고 이런 내향성이 있는데 그런데 사회에서 내향보다는 외향을 좀 더 선호한다고 해서 그거를 코스프레를 하다가는 탈이 난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뇌과학적으로도 다르다고 해요. 많이 나오는 것들 중에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있잖아요. 뭔가 그 쾌락에 관여된 호르몬이라고 해요. 뭐 막 재밌는 일을 하고 막 흥분되고 막 신나고 이럴 때 이 도파민이 확 뿜어져 나오면서 아주 극적인 기분 좋음, 쾌락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유전자적인 성향이 외향인에 굉장히 강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외향인들한테는 이 도파민이 보상이 되는 거죠. 막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왁자지껄 이렇게 막 재미있고 막 소란스럽고 큰 음악이 있고 이제 이런 데서 계속 도파민이 뿜어져 나오면 외향인들의 뇌는 보상을 계속 받는 거예요. 계속 즐거운 건데 반면에 내향인들은 이 도파민에 대한 그 만족도가 배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잠깐 좋지만 그 다음부터는 그 도파민이 뿜어져 나오는 게 즐거움이 아니라 피로도로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뭐 참아서 될 일이 아니라 아예 다른 거다. 그래서 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알아야 나는 왜 이렇게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게 피곤할까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본인의 배터리 용량이 작은 거죠. 자주 충전해주고 그리고 자주 어울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오랜 시간 좀 익사이팅한 막 이런 일들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어울리다가 또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집중하면서 좀 릴렉스하면서 배터리를 충전하는 시간을 자주 가져줘야 지치지 않는 스타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모든 일에는 장단점이 있는 거고 외향인의 장점은 열정과 적극성이다 라고 하면 내향인은 또 침착함이 장점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내향적인 사람들은 사람들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금방 방전되는 배터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그 자신의 외부용 배터리 용량을 잘 파악해서 자주 충전해주면 그런 성향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내향인의 장점으로 하나 들고 있는 게 배려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아기들 중에도 성향이 다른 게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이를테면 아기들 앞에서 풍선을 팡 터뜨리면 어떤 아기들은 막 재밌다고 까르르 웃는 애들이 있고 어떤 아이들은 깜짝 놀라서 울음을 터뜨리는 아이가 있는데 이를테면 까르르 웃는 아기가 외부 자극에
까르르 웃는 아이는 외향성을 가지고 유전자적으로 태어난 아이고 E타입이죠. 그리고 그 외부 자극에 민감해서 깜짝 놀라는 아이들은 내향형 I타입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내향형 I타입들은 외부 자극에 조금 피로도를 많이 느끼고 민감한 스타일이에요. 예민하다고도 할 수 있고, 뭐 이 책에서도 예로 들었는데 극도의 I형이라고 하면 슈퍼맨이다라고 해놨어요.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도 다 들리고 다 보이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I타입들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자극이나 뭐 소리부터 해서 빛 뭐 이런 것들에 기본적으로 좀 더 민감해요. 그러다 보니 피로도를 많이 느끼는 거죠. 사람이 많고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환경에선. 근데 반면에 장점은 본인이 그런 외부 자극에 민감하고 예민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런 피로를 주지 않으려고 더 배려하는 것들이 있어요. 배려의 어떤 기준 같은 게 높은 거죠. 본인 기준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 게 있다고 해요. 이런 내향성인 사람들은 당연히 이렇게 배려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일인데 상대방들은 종종 감동받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까지 나를 생각해주나? 이렇게 나를 배려해주나? 라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로 꽉 차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본인이 조금 내향적이라고 I타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읽으면 정말 재미있을 이야기고 공감이 엄청나게 가실 거라고 생각해요. 뭐 스스로 자꾸 내향성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네요. 내가 좀 난 왜 이러지? 이렇게 부정적으로. 근데 그러지 마라 라고 응원가를 보내주는 책이니까 좋으실 거고요. 또 E형, 외향형 인간들이 읽으시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질 것 같아요. 뭐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쟨 왜 저렇게 예민하게 굴지? 내가 싫은가? 왜 이렇게 말을 나한테 한마디도 안 해? 이제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나랑은 조금 다를 수 있겠구나. 성격상으로. 이런 부분을 이해하면 훨씬 더 폭넓고 넓은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생각하면 누가 읽으셔도 좋을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주 재밌었던 책이에요. 그런 의미로 아주 재밌었던 책이고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아주 인간에 대한 스스로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질 수 있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같이 있고 싶다가도 혼자 있고 싶어. 인간관계 때문에 손해를 보는 당신을 위한 사회생활 수업. 정어리 심정우 지음. 동양북스. 프롤로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히려 좋은 사람이 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사회적 거리두기에 익숙한 사람들. 여느 때처럼 점심시간에 회사 구내식당에 들어서다 진 풍경을 목격했던 날의 기억이 생생하다. 평소 같으면 서로 마주보며 밥 한 숟갈 먹고 이야기하고 반찬 하나 집어먹고 수다를 떨어야 할 직원들이 죄다 한 방향으로 벽을 보고 앉아서 멍하니 TV를 바라보며 식사하고 있었다. 얼마 뒤 코로나19 확산세가 더욱 심해지자 회사에서는 식당 테이블마다 칸막이를 설치했다. 동료의 눈이 보이던 위치에는 식사 후에는 바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직원 간 대화를 삼가달라는 안내 문구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처음엔 아크릴판을 사이에 두고서 가족 오락관처럼 대화를 시도하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점점 조용한 식사 문화에 적응하는 분위기다. 그런데 모두가 이런 변화에 고통스러워하는 이때 마음 한구석에서는 오히려 이런 생활이 편하기도 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침묵이 일상화되고 나중에 코로나19가 끝나면 보자는 인사가 미덕이 된 사회 분위기가 오히려 마음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바로 나와 같은 내향형 인간 MBTI가 I로 시작하는 사람들이다. 마스크를 써서 표정을 가릴 수 있다는 게 오히려 다행이다 라고 한 번쯤 생각해 본 내향인들. 회사에서 회의가 사라져서 너무나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내향인들. 심한 경우에는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왔던 사람들. 이들은 아마 지금 이 글을 읽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을 것이다. 사회생활이 힘겨운 내향인의 어떤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던 신입사원 시절, 어떤 날 점심시간. 조용히 밥만 먹고 있으니 말 좀 하라는 선배의 핀잔이 날아온다. 하지만 내향인 기질을 타고난 나는 아무리 머릿속으로 CTRL-F 키를 누르고 열심히 대화 주제를 검색해봐도 딱히 할 말이 떠오르지 않는다. 도무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으니 편하지 않은 상태로 꾸역꾸역 밥을 먹는다. 그렇게 점심을 먹고 사무실로 돌아와 쉬어도 쉰 것 같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오후 일에 매진한다. 한참 일하다 오후 4, 5시쯤 그날따라 팀장님이 기분이 좋으신지 간식을 시키라고 하신다. 팀원들이 신이 나서 메뉴를 고른다. 바쁜 업무를 잠시 중단하고 회의실에 모여 문을 닫고 신문지를 깔고 또다시 테이블에 모여 앉아 분식을 먹으면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눈다. 입담이 좋은 선배가 농담을 던지며 모두의 웃음 버튼을 누른다. 왁자지껄 웃는 군중 속에서 안면 근육에 애써 힘을 주는 나는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혼자 깨닫는다. 할리우드 고전 SF 호러 영화 외계의 침입자를 본 적이 있다. 외계 식물의 씨가 비에 섞여 샌프란시스코 땅에 떨어진다. 이 외계 식물은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그들의 몸을 빼앗고 정신과 기억까지 흉내낸다. 사람들은 지구를 정복하려는 외계인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도망치거나 혹은 진짜 속마음을 감추고 그들의 행동을 똑같이 따라한다. 나는 이 영화를 보면서 묘한 기시감을 느꼈다. 나는 왜 현실에서도 저렇게 살고 있을까? 문제가 있는 쪽은 아무리 봐도 나인 것 같은데. 그래, 결심했어. 외향인으로 사는 거야. 준비 많이 하셨네요. 대학교 4학년 마지막 학기 때 모 화재보험회사 임원 면접을 마치고 들은 말이다. 2명씩 들어가서 치르는 최종 면접이었다. 여기까지는 모든 게 좋았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명씩 해보세요. 그러자 내 옆에 앉아있던 지원자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태권 하고 외치며 웅변을 시작했다. 어릴 때부터 태권도를 배워서 성격이 활발한 편이며 각종 대회 활동에서도 무슨 일이든 나서서 하는 외향인의 삶을 살아왔다고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었다. 그 다음은 내가 답할 차례였다. 대체 뭘 해야 저 사람보다 강렬한 인상을 줄 수 있단 말인가? 라고 1초 동안 고민하던 나는 엉거주춤 일어나서 괜히 주먹을 불끈 쥐고 말했다. 저도 자신 있습니다. 시켜만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면접관의 입가에 옅은 웃음이 번졌다.
결국 나는 그 면접에서 고배를 마셨고 백수가 된 채 그 어느 때보다 어두운 낯빛으로 부모님과 졸업 사진을 찍었다. 다음 연도 취업 시즌이 될 때까지 자기소개서를 50번 넘게 써야 했던 나는 결심했다. 외향인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성격을 연기하기로. 외향성이 주도하는 분위기에 단체 게임 면접을 극혐하지만 이 한 번의 기회에 밥벌이가 달려있다고 생각하니 본래 나의 성향이 어떤지는 문제가 아니었다. 생전 처음 본 면접 동기와 아주 자연스럽게 어깨동무하고 의자에 올라가 펄쩍펄쩍 뛰며 면접관한테 점수를 달라고 어필했다. 팀 발표를 하겠다고 떨리는 손을 치켜들면서 목에 핏대를 세웠다. 그 때문이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운 좋게 최종 합격한 나는 벌써 8년차 직장인이 되었다. 면접관으로 들어온 선배의 후일담에 따르면 나의 활발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고 한다. 후에 그 선배는 나를 취업 사기꾼이라고 불렀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면 인생은 바뀐다. 관성의 법칙이 작용하듯이 나의 외향인 코스프레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내향인으로서 처음 사회생활을 하며 사람들과 부대껴야 하는 모든 상황은 어렵고 불편하기만 했다. 나에게 회사란 그저 생존할 만큼의 돈을 받으려고 죽지 못해 다니는 곳이 되었다. 회사, 집, 회사, 집을 반복하면서도 일이 힘들기보다는 사람이 힘들 때가 더 많았다. 사람 구실을 하며 살고 싶어서 발버둥 치면서 노력한 결과 두세 번의 크고 작은 번아웃이 찾아왔다. 그렇게 한 해, 두 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나의 사회생활도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다. 어느샌가 내가 힘들어하는 이유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나 스스로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부족했다는 사실이다. 특히 나 같은 내향인은 내 성격이 어딘가 잘못된 건 아닐까? 하고 스스로를 부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기 쉽다. 사람은 아무래도 싹싹하고 씩씩해야 하며 큰 목소리로 우렁차게 말하면서 사람들과도 잘 어울려야 한다. 먼저 점심 약속을 제안하기도 하고 술자리에도 얼굴을 자주 비치고 해야 하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다. 태생적으로 사회생활에 불리하다 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 외향인에게도 단점은 있다. 또 내향인은 내향인만의 독특한 장점이 있다. 심지어 내향인은 소수자도 아니다. 인구 중 절반 이상이 내향인이다. 단지 눈에 잘 띄지 않을 뿐이다. 우리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한다. 자신에 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은 결코 행복에 다다를 수 없다. 단점보다는 자신의 강점에 주목하고 긍정적 인생관을 갖게 되면 정말로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내향인을 위한 응원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데 사회생활이 심히 고달픈 사람, 일보다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어 회사를 그만둘까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사람,
내향적인 성격을 비관하며 자학해 본 적이 있는 사람. 이 책은 이런 사람을 위한 응원가다. 우리가 타인의 마음을 바꿀 순 없지만 우리 마음은 스스로 바꿀 수 있다. 이제라도 내 삶의 장르를 바꾸고 싶다면 혼자만의 편안한 공간에 들어가 이 책을 펼쳐보자. 불필요한 소음을 차단한 채 1장부터 읽으면서 오로지 나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내 안의 내향성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다면 당신은 전보다 훨씬 더 스스로를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이 진심으로 그럴 수 있기를 바란다. 1장. 같이 있고 싶다가도 혼자 있고 싶어. 혼자 있고 싶은 나, 괜찮은 걸까? 내향인이어도 괜찮을까? 혼자 있고 싶다. 대화는 하면 할수록 지친다. 우르르 모여서 먹는 밥보다는 혼자 먹는 삼각김밥이 마음 편하다. 사람이 싫지는 않은데 모임에 가면 10분도 안 돼 집으로 돌아가 편히 쉬는 모습을 상상한다. 혼자서 집에 가는 길이 더 편하다. 지하철역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지 않으려고 괜히 가운데에서 멀리까지 걷는다. 당신도 혹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스스로 너무 내향적이지 않은지 고민해 봤을 것이다. 내향성은 장애나 질병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마냥 좋은 이미지도 아니다. 너무 부침성이 있는 성격이라서 고민이야. 우리 애는 성격이 너무 외향적이라 걱정이에요. 라고 고민하는 부모는 찾아보기 힘들다. 성격 고민은 대부분 내향인의 몫이다. 애가 워낙 내성적이라서 어려서부터 자주 듣던 말이다. 나 역시 대화를 주도하기보다는 가만히 이야기를 듣고 생각하는 게 좋았다. 그런데 침묵을 지키고 있다 보면 누군가 말 좀 하라면서 다그친다. 무슨 말을 하려다가도 이렇게 말 좀 하라는 소리를 들으면 말문이 막혀버린다. 말을 해야지. 근데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라고 다시 생각에 빠진다.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했을 뿐인데도 사람들 사이에서 어느새 꼬리표가 붙는다. 조용하다, 예민하다, 유약하다, 소심하다, 낯을 가린다 등등.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피곤한 상황이 생기니 아무래도 혼자 있는 게 낫겠다고 생각한다. 내향적인 사람은 생각이 많은 편이다. 행동하기 전에 우선 생각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남들 눈에는 이것이 소극적으로 보인다. 이들은 걱정과 불안이 많고 예민하다. 또한 인간관계가 좁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고립될 위험이 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명과 암이 있듯이 사람 성격도 마찬가지다. 내향적인 성격 덕에 이들은 매사에 신중하고 꼼꼼해서 뭐든 완성도 있게 해낼 수 있다. 또 소수의 사람들과 깊게 교류하면서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혼자 있는 게 편하다고 해서 내향적 성격이라고 해서 주눅들 필요가 전혀 없다는 말이다. 같이 있고 싶다가도 혼자 있고 싶어. 인간관계 때문에 손해를 보는
당신을 위한 사회생활 수업. 정어리 심정우 지음. 동양북스. 프롤로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히려 좋은 사람이 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사회적 거리두기에 익숙한 사람들. 여느 때처럼 점심시간에 회사 구내식당에 들어서다 진풍경을 목격했던 날의 기억이 생생하다. 평소 같으면 서로 마주보며 밥 한 숟갈 먹고 이야기하고 반찬 하나 집어먹고 수다를 떨어야 할 직원들이 죄다 한 방향으로 벽을 보고 앉아서 멍하니 TV를 바라보며 식사하고 있었다. 얼마 뒤 코로나19 확산세가 더욱 심해지자 회사에서는 식당 테이블마다 칸막이를 설치했다. 동료의 눈이 보이던 위치에는 식사 후에는 바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직원 간 대화를 삼가 달라는 안내 문구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처음엔 아크릴판을 사이에 두고서 가족 오락관처럼 대화를 시도하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점점 조용한 식사 문화에 적응하는 분위기다. 그런데 모두가 이런 변화에 고통스러워하는 이때 마음 한구석에서는 오히려 이런 생활이 편하기도 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침묵이 일상화되고 나중에 코로나19가 끝나면 보자는 인사가 미덕이 된 사회 분위기가 오히려 마음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바로 나와 같은 내향형 인간, MBTI가 I로 시작하는 사람들이다. 마스크를 써서 표정을 가릴 수 있다는 게 오히려 다행이다 라고 한 번쯤 생각해 본 내향인들. 회사에서 회의가 사라져서 너무나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내향인들. 심한 경우에는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왔던 사람들. 이들은 아마 지금 이 글을 읽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을 것이다. 사회생활이 힘겨운 내향인의 어떤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던 신입사원 시절, 어떤 날 점심시간. 조용히 밥만 먹고 있으니 말 좀 하라는 선배의 핀잔이 날아온다. 하지만 내향인 기질을 타고난 나는 아무리 머릿속으로 CTRL-F 키를 누르고 열심히 대화 주제를 검색해봐도 딱히 할 말이 떠오르지 않는다. 도무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으니 편하지 않은 상태로 꾸역꾸역 밥을 먹는다. 그렇게 점심을 먹고 사무실로 돌아와 쉬어도 쉰 것 같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오후 일에 매진한다. 한참 일하다 오후 4, 5시쯤 그날따라 팀장님이 기분이 좋으신지 간식을 시키라고 하신다. 팀원들이 신이 나서 메뉴를 고른다. 바쁜 업무를 잠시 중단하고 회의실에 모여 문을 닫고 신문지를 깔고 또다시 테이블에 모여 앉아 분식을 먹으면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눈다. 입담이 좋은 선배가 농담을 던지며 모두의 웃음 버튼을 누른다. 왁자지껄 웃는 군중 속에서 안면 근육에 애써 힘을 주는 나는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혼자 깨닫는다. 할리우드 고전 SF 호러 영화 외계의 침입자를 본 적이 있다. 외계 식물의 씨가 비에 섞여 샌프란시스코 땅에 떨어진다. 이 외계 식물은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그들의 몸을 빼앗고 정신과 기억까지 흉내낸다.
사람들은 지구를 정복하려는 외계인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도망치거나 혹은 진짜 속마음을 감추고 그들의 행동을 똑같이 따라한다. 나는 이 영화를 보면서 묘한 기시감을 느꼈다. 나는 왜 현실에서도 저렇게 살고 있을까? 문제가 있는 쪽은 아무리 봐도 나인 것 같은데. 그래, 결심했어. 외향인으로 사는 거야. 준비 많이 하셨네요. 대학교 4학년 마지막 학기 때 모 화재보험회사 임원 면접을 마치고 들은 말이다. 2명씩 들어가서 치르는 최종 면접이었다. 여기까지는 모든 게 좋았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명씩 해보세요. 그러자 내 옆에 앉아있던 지원자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태권 하고 외치며 웅변을 시작했다. 어릴 때부터 태권도를 배워서 성격이 활발한 편이며 각종 대회 활동에서도 무슨 일이든 나서서 하는 외향인의 삶을 살아왔다고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었다. 그 다음은 내가 답할 차례였다. 대체 뭘 해야 저 사람보다 강렬한 인상을 줄 수 있단 말인가? 라고 1초 동안 고민하던 나는 엉거주춤 일어나서 괜히 주먹을 불끈 쥐고 말했다. 저도 자신 있습니다. 시켜만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면접관의 입가에 옅은 웃음이 번졌다. 결국 나는 그 면접에서 고배를 마셨고 백수가 된 채 그 어느 때보다 어두운 낯빛으로 부모님과 졸업 사진을 찍었다. 다음 연도 취업 시즌이 될 때까지 자기소개서를 50번 넘게 써야 했던 나는 결심했다. 외향인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성격을 연기하기로. 외향성이 주도하는 분위기에 단체 게임 면접을 극혐하지만 이 한 번의 기회에 밥벌이가 달려있다고 생각하니 본래 나의 성향이 어떤지는 문제가 아니었다. 생전 처음 본 면접 동기와 아주 자연스럽게 어깨동무하고 의자에 올라가 펄쩍펄쩍 뛰며 면접관한테 점수를 달라고 어필했다. 팀 발표를 하겠다고 떨리는 손을 치켜들면서 목에 핏대를 세웠다. 그 때문이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운 좋게 최종 합격한 나는 벌써 8년차 직장인이 되었다. 면접관으로 들어온 선배의 후일담에 따르면 나의 활발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고 한다. 후에 그 선배는 나를 취업 사기꾼이라고 불렀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면 인생은 바뀐다. 관성의 법칙이 작용하듯이 나의 외향인 코스프레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내향인으로서 처음 사회생활을 하며 사람들과 부대껴야 하는 모든 상황은 어렵고 불편하기만 했다. 나에게 회사란 그저 생존할 만큼의 돈을 받으려고 죽지 못해 다니는 곳이 되었다. 회사, 집, 회사, 집을 반복하면서도 일이 힘들기보다는 사람이 힘들 때가 더 많았다. 사람 구실을 하며 살고 싶어서 발버둥 치면서 노력한 결과 2~3번의 크고 작은 번아웃이 찾아왔다. 그렇게 한 해, 2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나의 사회생활도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다. 어느샌가 내가 힘들어하는 이유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나 스스로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부족했다는 사실이다. 특히 나 같은 내향인은 내 성격이 어딘가 잘못된 건 아닐까 하고 스스로를 부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기 쉽다. 사람은 아무래도 싹싹하고 씩씩해야 하며 큰 목소리로 우렁차게 말하면서 사람들과도 잘 어울려야 한다. 먼저 점심 약속을 제안하기도 하고 술자리에도 얼굴을 자주 비치고 해야 하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다. 태생적으로 사회생활에 불리하다 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 외향인에게도 단점은 있다. 또 내향인은 내향인만의 독특한 장점이 있다. 심지어 내향인은 소수자도 아니다. 인구 중 절반 이상이 내향인이다. 단지 눈에 잘 띄지 않을 뿐이다. 우리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한다. 자신에 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은 결코 행복에 다다를 수 없다. 단점보다는 자신의 강점에 주목하고 긍정적 인생관을 갖게 되면 정말로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내향인을 위한 응원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데 사회생활이 심히 고달픈 사람, 일보다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어 회사를 그만둘까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사람, 내향적인 성격을 비관하며 자학해 본 적이 있는 사람. 이 책은 이런 사람을 위한 응원가다. 우리가 타인의 마음을 바꿀 순 없지만 우리 마음은 스스로 바꿀 수 있다. 이제라도 내 삶의 장르를 바꾸고 싶다면 혼자만의 편안한 공간에 들어가 이 책을 펼쳐보자. 불필요한 소음을 차단한 채 1장부터 읽으면서 오로지 나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내 안의 내향성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다면 당신은 전보다 훨씬 더 스스로를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이 진심으로 그럴 수 있기를 바란다. 1장. 같이 있고 싶다가도 혼자 있고 싶어. 혼자 있고 싶은 나, 괜찮은 걸까? 내향인이어도 괜찮을까? 혼자 있고 싶다. 대화는 하면 할수록 지친다. 우르르 모여서 먹는 밥보다는 혼자 먹는 삼각김밥이 마음 편하다. 사람이 싫지는 않은데 모임에 가면 10분도 안 돼 집으로 돌아가 편히 쉬는 모습을 상상한다. 혼자서 집에 가는 길이 더 편하다. 지하철역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지 않으려고 괜히 가운데에서 멀리까지 걷는다. 당신도 혹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스스로 너무 내향적이지 않은지 고민해 봤을 것이다. 내향성은 장애나 질병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마냥 좋은 이미지도 아니다. 너무 부침성이 있는 성격이라서 고민이야. 우리 애는 성격이 너무 외향적이라 걱정이에요. 라고 고민하는 부모는 찾아보기 힘들다. 성격 고민은 대부분 내향인의 몫이다. 애가 워낙 내성적이라서 어려서부터 자주 듣던 말이다. 나 역시 대화를 주도하기보다는 가만히 이야기를 듣고 생각하는 게 좋았다. 그런데 침묵을 지키고 있다 보면 누군가 말 좀 하라면서
다그친다. 무슨 말을 하려다가도 이렇게 말 좀 하라는 소리를 들으면 말문이 막혀버린다. 말을 해야지. 근데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라고 다시 생각에 빠진다.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했을 뿐인데도 사람들 사이에서 어느새 꼬리표가 붙는다. 조용하다, 예민하다, 유약하다, 소심하다, 낯을 가린다 등등.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피곤한 상황이 생기니 아무래도 혼자 있는 게 낫겠다고 생각한다. 내향적인 사람은 생각이 많은 편이다. 행동하기 전에 우선 생각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남들 눈에는 이것이 소극적으로 보인다. 이들은 걱정과 불안이 많고 예민하다. 또한 인간관계가 좁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고립될 위험이 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명과 암이 있듯이 사람 성격도 마찬가지다. 내향적인 성격 덕에 이들은 매사에 신중하고 꼼꼼해서 뭐든 완성도 있게 해낼 수 있다. 또 소수의 사람들과 깊게 교류하면서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혼자 있는 게 편하다고 해서 내향적 성격이라고 해서 주눅들 필요가 전혀 없다는 말이다.